계산대에 섰을 때 예상대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잔뜩 쇼핑한 물건을 제 앞으로 밀더니 계산할 차례가 되자 제 뒤로 한 발짝 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잠시만, 이 많은 걸 나보고 다 내라는 거니? 난 너가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것뿐인데. 어머, 혹시 차에 있나? 어머니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혜지야, 어디 가니? 손님, 결제 안 하시나요? 황당함과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말없이 카드로 30만 원을 긁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혜지야, 마트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전부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깜빡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갑자기 기분 확 상하네요. 같이 장 본 건데 어머님이 계산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나랑 같이 가면 계산은 늘 내 몫이고 너는 항상 뒤에 싹 숨기만 하잖아. 시어미가 무슨 내 지갑인 줄 알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경기도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정수와 며느리 혜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작년 가을 아들 내외가 전세 만기로 집을 옮겨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먼저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돈도 빨리 모으고 싶고, 작은 전셋집에서 벗어나 넓은 집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엔 망설였죠. 저도 혼자만의 삶이 익숙했는데 과연 괜찮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쁘게 사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처음엔 오히려 고부간의 정을 쌓을 기회가 되겠지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합가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평범한 장보기가 그런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 그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마트에서 장 좀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요. 오랜만에 같이 외출도 하면 좋잖아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대놓고 불편하고 싫은 티를 내며 교묘하게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을 쓰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먼저 쓸게요라며 새치기를 하거나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이거 재미없지 않아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라며 멋대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라며 은근히 저를 내쫓으려 하기도 했죠. 이런 며느리가 갑자기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하니 의외였지만 그래,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싶어 선뜻 나서기로 했어요. 혹시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품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꾸나. 근데 나는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며느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서 보면서 필요한 거 사면 되죠? 그게 더 재미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커다란 쇼핑카트 하나를 끌고 오더니 제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냉장고 한번 꽉 채워봐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말은 그래도 얼마나 사겠어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카트 뒤를 따랐어요. 며느리는 곧바로 신선식품 코너로 향하더니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카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싸 보이는 고급 제철 해산물이며 과일 코너에서는 비싼 수입 과일들을 주저없이 카트에 담더군요. 어머니, 이거 신선한 거 좀 봐요. 오빠도 아주 좋아하겠어요. 저는 혜지야,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조심스레 말려봤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개도 아닌 4개씩 담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것도 가끔 먹어줘야 건강에 좋아요. 아끼다가 몸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엔 식료품 코너를 넘어 가전용품 코너로 가서는 커피 머신을 통째로 카트에 넣는가 하면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영양제까지 집어들더군요. 어머니, 나이 들수록 영양제는 꼭 필요하대요. 순간 저는 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살림을 장만하러 온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 돈도 아니고 아들네 집안 사정인데 내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요즘 돈을 잘 버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죠. 며느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쇼핑하는 걸 보니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계산대에 섰을 때 예상대로 3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게 한번 장본 금액이라고? 예전에 혼자 살 때 한 달 생활비에 육박하네. 그때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잔뜩 쇼핑한 물건을 제 앞으로 밀더니 계산할 차례가 되자 제 뒤로 한 발짝 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저는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이 많은 걸 나보고 다 내라는 거니? 난 너가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거고, 내가 산 건 파랑 콩나물 하나가 전부잖아.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차에 있나?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예, 혜지야 어디 가니? 그러고는 며느리는 황급히 계산대에서 휙 떠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뒤로는 기다리는 손님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언제 계산 다 되냐고요?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빨리빨리 좀 해요. 뒤에 줄 서 있던 중년의 여자분이 혀를 차며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카드 리더기를 내밀며 물었죠. 손님, 결제 안 하시나요? 황당함과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저는 말없이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찝찝한 계산이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박혔고 그날 마트에서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게 되었어요. 푹.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며 씩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건 순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 며느리는 계산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계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어? 분노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와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물건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죠? 다음에도 같이 장 보러 가요. 마트에서 돌아온 후 제 속은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다시 따졌어요. 혜지야, 어제 마트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니?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었잖아.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깜빡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이에 며느리는 되려 서운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기분 확 상하네요. 같이 장 본 건데 어머님이 계산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나랑 같이 가면 계산은 늘 내 몫이고 너는 항상 뒤에 싹 숨기만 하잖아. 시어미가 무슨 내 지갑인 줄 알아? 어머니, 지금 말도 하셨어요. 쫌생이같이 그러지 좀 마세요. 마치 자기 잘못은 없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사실 합가를 하기 전부터도 며느리의 이런 이중적인 면모는 심심찮게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특유의 살가운 말투와 환한 웃음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은근히 집안 물건들을 탐냈습니다. 명절에 들어온 고급 햄이나 참치 선물 세트 등은 며느리가 집에 돌아갈 때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가방에 챙겨갔어요. 심지어 생일날 받은 고급 도자기 화병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 어머니. 이런 고상한 취미가 있으신 줄 몰랐네요. 이 도자기 저희 집에 두면 분위기가 확 살 텐데. 며느리는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어요. 칠순 선물로 동생에게 받은 고가의 앤틱 접시 세트를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장식용으로 두기 아까워요.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이런 그릇 있으면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눈을 반짝였죠. 대놓고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말을 걸며 은근히 탐을 내는 통에 시어머니 입장상 마지못해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날이면 마치 살림살이가 도난당한 듯 뭔가 하나씩 비어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데이트를 하자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압도되어 들어선 곳은 떡볶이 하나에 4만 원, 커피는 10,000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저는 혜지야, 여긴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망설였지만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날 한번 먹어보는 거죠.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에피타이저부터 스테이크, 고급 와인, 그리고 후식까지 알차게 시키더군요. 계산할 때가 되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역시 저희 시어머니 최고예요.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사장님? 종업원 앞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니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해야 했죠. 그때의 황당함과 억울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살갑고 친딸 같은 며느리라는 점이었죠. 마트에서 이웃을 만나면 며느리는 꼭 제 팔짱을 꽉 끼며 외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장 보러 왔어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어서요. 정작 저에게 뭘 제대로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생색을 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어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어쩜 저렇게 예쁘고 살가운 며느리를 두셨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며느리는 완벽한 효녀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한편 그 마트 사건 이후 퇴근한 아들에게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극을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것뿐인데 어머니가 제가 일부러 계산을 미룬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너무 속상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아내 말이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 없잖아.
아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외면에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수야, 며느리가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게 순거짓말인 걸 왜 모르니? 평소엔 같이 어디 가자고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장 보러 가자고 하더니 마트에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혜지가 지갑 없다면서 나만 놔두고 가버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억울하고 분해서 목구멍까지 뜨거운 말이 차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 귀에 들어갈 리 없었어요. 엄마가 오해한 거겠지. 아내가 엄마한테 늘 잘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들의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연기의 아들은 완전히 넘어가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는데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혜지는 엄마 생각해서 장도 같이 가고 평소에도 엄마한테 잘하잖아.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쏘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억울함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털어놨죠.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어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지갑 없다고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휴대전화로도 결제되는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언니를 대놓고 농락한 거야. 동생은 분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번에 며느리가 똑같이 행동하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내가 아주 좋은 생각 알려줄게. 동생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몇 마디 조언을 해줬고 제 얼굴엔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야겠다.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제 마음속엔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죠. 그날 마트에서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나서서 혼쭐을 내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도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명절을 맞아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자. 며느리는 마치 지난번 마트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갈까요? 명절 음식 준비할 것도 많고 어머니 혼자 장 보시면 무거우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옳다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마트의 세일 코너를 훑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얘야, 이 한우 등심 좀 봐라. 30% 할인이래. 요즘 한우가 비싼데 정말 싸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장바구니에 담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바로 담아야죠. 저희 고기 딱 떨어졌는데 잘 됐네요. 믹스커피, 과일, 냉동식품, 고기 등 제가 살 듯 말 듯 떠보니 며느리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명절에 필요한 채소나 간식 등 제 몫의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라 담았어요. 그러다 문득 화장품 코너를 지나는데 고가의 크림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그걸 보며 며느리에게 묻듯 중얼거렸어요. 어휴, 이거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네. 나도 저런 거 하나 발라보면 좋으련만.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하나 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씩 웃었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죠. 그래도 되니?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마침내 계산대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또다시 지난번처럼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어머니, 짐이 많으니까 제가 박스라도 들고 올까요? 며느리가 제게 눈짓하며 살짝 뒤로 물러나는 순간 저는 선수를 쳤죠. 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가 먼저 계산하고 있어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적인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제 눈엔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죠. 어머니, 그럼 뒷분들 먼저 계산하시라고 할까요? 전 여기서 어머니 기다릴게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죠. 왜? 내가 얼른 계산해라. 사람들 다 기다리시잖아.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너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왔으니 다음번엔 너가 사겠다며?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 다 내 손으로 담은 것들 아니야? 며느리는 또다시 지갑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카드 없다고 계산 못하니? 여기 계좌이체도 된다고 쓰여 있네. 저는 주변 사람들과 계산원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시어머니 생각하는지 같이 장도 보고 본인이 계산도 척척 하는 거 있죠. 계산원과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천천히 계산하고 나와. 어머님,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섰어요. 멀리서 보니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초리에 당황한 며느리는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죠. 지갑 없다더니 역시 순거짓말이었구만. 그때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언니, 요즘은 지갑 없어도 휴대폰 하나로 계산 다 되는 시대야.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데 언니가 먼저 선수쳐서 그 자리 떠버려. 말로 달래봐야 언니 입만 아파?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시험이 무서운 줄 알고 또 안 하지. 동생의 조언대로 며느리에게 꼼짝없이 당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의 허를 찌른 셈이었죠. 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지켜본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제게 씩씩거리며 따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까 계산대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저번에 장 본 거 계산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아들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며느리는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않고 뻔뻔하게 저를 몰아세웠죠.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태연하게 대응했어요. 나는 그저 지난번에 내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온 건데 내가 오해하는 게 억울할까 봐. 계산할 기회를 준 건데 그게 왜 화낼 일이니?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분해서 씩씩거렸어요. 밤에 아들 정수가 돌아오자 며느리는 또다시 쪼르르 일러바쳤죠. 아들이 제게 따지려 하자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정수야, 이것 좀 봐라. 저는 그동안 마트에서 결제하며 받아온 모든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란다. 전부 내 아내가 산 물건들인데 왜 내가 내야 하니? 영수증을 본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며느리는 아차 싶은 얼굴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 당신 매달 생활비하라고 준 돈은 다 어디에 썼어? 분명 장 보고 우리 엄마한테 밥도 사고 선물도 사느라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 여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정수야, 내가 혹시나 해서 마트 CCTV 영상도 받아왔단다. 내 아내가 나를 거기다 버리고 갈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렴. 화면에 마트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며느리가 계산대 앞에 저를 두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건 어떡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 아들은 폭발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여보,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전부 어머니가. 며느리가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제 내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영상을 본 아들은 충격과 분노에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했고 제게 용서를 구하며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내가 평소에 엄마 너무 좋다고 친엄마 같다고 저한테 항상 말하고 아내가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마 그게 다 거짓일 줄이야. 아들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께 사과드려 얼른. 며느리는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할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다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그래 용서할게 할 줄 알았어? 넌 아직도 시애미가 호구로 보이니?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흐느꼈죠. 이어지는 아들의 추궁에 며느리의 이중적인 실체는 모조리 드러났어요. 아들은 일이 바쁘고 출장도 잦아서 그동안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고 가정 살림에 신경을 자주 못 썼죠. 그 틈을 타 며느리는 필요한 장보기와 집안 물건 구매는 모두 제 돈으로 해결하고 아들이 매달 생활비하라고 준 돈은 고스란히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해외 명품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한대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대요. 심지어 평일 낮 시간에 피부 관리실에서 거액을 지불한 내역까지 상세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명품 매장에서 250만 원? 이날은 내가 출장 간 날이잖아. 여보, 그건. 저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던 터라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 계산을 미루고 물건을 탐내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설마 이런 짓까지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들이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며느리는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로운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한테 준 카드는 모두 압수야. 그리고 모든 경제권은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야.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매주 가계부를 써서 자신과 제게 보고할 것을 명령했죠.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제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 권위도 확실히 세워주었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매번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정신 덜 차렸지? 믿고 돈을 줬더니 몰래 사치를 부려? 이거 회사였으면 공금 횡령으로 쫓겨나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아주 그냥 이혼 도장 찍을까? 아들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기세가 꺾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까지 생각했고 며느리를 직접 가정법원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여보, 제발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혼만은 안 돼요. 며느리는 그제야 제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은 듯 조용히 생활하게 됐어요. 밤낮으로 울고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물건들도 다 전부 돌려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제가 그동안 사준 화장품, 도자기,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지갑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은 모두 자신이 도맡아 하고 물 하나 마시는 것조차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 때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며 심지어 TV 채널도 제 취향에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몰락은 집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어졌어요. 돈을 펑펑 쓰며 친구들 앞에서 사치를 부리던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자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궁금증을 넘어 노골적인 의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지 요즘 왜 저래?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매일 싸구려 카페만 가더라? 야, 너희 그 소문 못 들었어? 시어머니 등골 빼먹다가 돈줄 끊겼다는 얘기가 파다하던데. 어머 남편이 용돈 많이 준다고 자랑했잖아. 다 거짓말이었구나. 결국 며느리의 호화로운 삶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했고 모든 모임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게 되었죠.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 벗겨진 것을 넘어 거짓말쟁이로 낙인까지 찍힌 셈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을 하는 대신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조건 때문에 곧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하며 돈을 직접 벌어보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혜지 씨, 또 계산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 3번째예요. 집중 좀 하세요. 이런 쉬운 일도 하나 못하면서 뻔뻔하게 무슨 월급을 받겠다고. 며느리는 고된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의 소중함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며느리는 눈물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미 때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서 너희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집은 이제 내가 혼자 쓸 테니 너희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거라.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제가 아내 단속 단단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란다.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서운할 일도 더 생기는 거야. 자식이고 가족이라도 결혼했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칠 뒤 조용히 이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죠.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며느리가 화해의 의미로 갈비 세트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보내오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전화나 문자에는 짧게 답하고 만남은 정중히 거절했죠. 며느리는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자식과 가까이 하기보단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꼬박꼬박 맞벌이로 돈을 벌어오고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태도도 아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며느리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저녁에는 독서를 즐기죠. 며느리에게 휘둘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로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외롭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마음이 힘든 거보단 외로운 게 더 낫단다.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배운 것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